네, 안녕하세요. 우리 오늘 파이코인을 공부하는 거지만, 파이코인이 아직 이제 상장이 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거래가 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미리 공부하는 거죠. 마치 비상장 주식, 곧 상장할 주식을 이제 미리 공부하듯이, 그렇게 공부하는 파이코인 여덟 번째 공부 날입니다.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그런데 제가 내일 금요일 날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금요일 날 올릴 거를 오늘 미리 합니다. 어, 요 며칠간 이제 미국에서 실리콘밸리 뱅크가 이제 부도가 나고 그다음에 뭐 노무라 증권 같은 데서는 3월 달에 금리를 인하할 거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이제 수급이 가장 중요하지만 수급보다 시장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수익률이다. 수익률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 뭐 2년짜리 채권 금리와 10년짜리 채권 금리. 당연히 단기 금리는 이자가 좀 낮고 장기 금리는 뭐 2년짜리 금리는 짧으니까 금리가 좀 낮고 10년짜리는 금리가 높아야 되는데 이 금리의 상황, 2년짜리 금리와 10년짜리 금리의 상황. 그 세상은 저희 어렸을 때 요즘 애들보다 저희들이 행복했던 것은 저희 때는 그냥 목표가 하나였잖아요. 뭐 기술을 배우든지 공부를 잘하든지 그러면 된다. 그러면 막 돈도 벌고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고 다 된다. 그랬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살아보니까. 그러니까 요즘 애들은 목표가 돈이 돼버렸잖아요. 그런데 돈에 대해서 부모들한테 배운 게 없네. 선생님한테 배운 게 없네. 돈은 어떻게 해서 되죠? 돈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이느냐를 따라가야죠. 일단은 그렇게 해야죠. 제가 이제 파이코인 이거를 하면서 파이코인을 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재벌들은 뭐 몰랐고요. 모르겠고 뭐 부자 친구들 중에 파이코인 하는 친구들 많지 않아요. 물론 이제 뭐 건물 갖고 있는 애들도 있고 뭐 그다음에 아직 현금화 되진 않았지만 수백억 자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이제 돈을 아는 거죠. 돈을 좀 아는 사람들이 하는 거죠. 근데 그거보다는 이제 제 주변에는 이제 그래도 세상에 대한 호기심도 많고 또 그런 분들이 아무튼 하죠. 그러니까 아직 돈 있는 사람들이 달려드는 건 아니죠. 그러나 파이코인은 반드시 돈 있는 사람들이 달라붙어야지만 성공하는 코인이죠. 왜냐? 1,000억 개나 발행을 할 계획을 가졌기 때문에 천억 개를 이 회사 뭐 전 세계 사람들이 쓰게 하겠다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이 예를 들어 뭐 50억이다, 뭐 100억이다 그러면 전 세계 사람들이 10개씩 갖고 있는 게 올라가겠어요? 돈 있는 사람들이 가져야 되잖아요. 그 돈의 흐름, 그 돈 장사들, 돈주인들의 대리인이 파월의장이잖아요. 지금 이 양반이 아주 골치 아프죠. 실리콘밸리 은행이 이제 망했는데 네가 금리 올려서 망했다. 금리 무식하게 올려서 망했다. 지금 이런 누명을 뒤집어 쓰고 있잖아요. 뭐 단기 금리와 장기 금리 얘기하는데 단기 금리는 은행끼리 서로 돈을 빌려줄 때 받는 금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2년짜리 금리도 사실은 뭐 그런 의미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정확히 10년짜리 금리는 이건 완벽하게 시장에서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좀 알고 계시면, 이런 거를 알고 계시면 이제 여러 가지로 뭐 판단하기가 많이 쉬워지죠. 그런 걸 종합해 볼 때, 지금의 이제 흐름을 종합해 볼 때, 파이코인 올해 내년 양으로 승부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파이코인에 대해서 저도 이거 파이코인 처음 할 때, 이거 내가
일부를 준다 그러면서 이제 이거 가입하니까 뭐 1파이 그 일부를 들어오는데 뭐 상장하면 10불은 될 겁니다. 이러면서 받았는데 그게 참 맞다라는 거죠. 세상도 배우고 코인도 배우고 핸드폰하고도 친해지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뭘 가입하면 1불이 하나 생긴다 그래서 1파이가 1불 정도로 생각하고 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공부하다 보니까 야, 이게 상장할 땐 정말 한 10불은 가겠고 장기적으로는 100불 가겠네. 근데 돈 있는 사람들이 붙고 기관 투자가들이 붙게 되고 한다 그러면은 이게 1000불도 갈 수 있는 거죠. 그 이상도 갈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지금은 양으로 승부해라. 무슨 소리냐? 값이 많이 올라간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값이 낮더라도 많이 내가 갖고 있는 쪽으로 작전을 바꾸십시오라고 하는데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어제 제가 오지의 마법사를 설명드렸기 때문에 사실은 가능한 얘기입니다. 한번 보시면요. 제가 오지의 마법사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뭐 몇십 년이 돼도 그냥 뭐 만화 영화나 뭐 그냥 재밌는 거로 보지 이게 화폐 혁명과 관련된 얘기라는 거는 1990년도에 미국의 경제학자가 이제 해설을 하면서 세상에 널리 알려지게 된 거죠. 1990년도에. 그렇지만 세상에 널리 알려진다고 해도 지금도 뭐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 사람 논문이라든지 그 사람 논문을 근거로 해석을 해준 이제 캠피시 할베라든지 그 캠피시 할베 책을 제가 2007년도에 세상에 내놨고 그 책도 많이 팔렸는데 뭐 그거 본 사람들도 알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사람들이 얘기하던 음본의 제도가 성공을 못했잖아요. 의미는 굉장히 좋았고 노동자, 농민, 근로자 뭐 이런 사람들에서 했지만 성공을 못했죠. 왜? 이 사람들이 기획했던 화폐혁명은 결국은 금본위제에서 신용본위제로 바뀌면서 같이 음본위제를 채택되진 않았죠. 그런데 이거를 이제 화폐전쟁을 통해서 화폐전쟁이라는 톡을 통해서 이제 중국 그 위주의 사람들이 또 다시 이제 금과 은 얘기를 하는 그런 얘기가 있었지만 암호화폐가 나오면서 그건 역시 지나갔다는 뜻은 좋았지만 성취하지는 못했던 얘기라는 거죠. 그렇지만 그것이 은이건 금이건 블록체인이건 결국은 이 사람들이 의도했던 방향으로 갔다라는 거죠. 세상은. 그러나 은으로 돈을 벌지는 못했다라는 거죠. 그 진실은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게 아니고 이제 밑바탕에 흐르는 흐름이 있는데 이런 거를 이제 파이코인 저랑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에게는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뭐 사실은 알려드린다기보다도 저도 이게 제가 저 자신을 가리키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며칠 전에 잠깐 보여드렸지만 빅 아이디어 2023년 제가 그냥 영어로 이렇게 쭉 읽어드렸잖아요. 이제 2023년도 이게 지금 세계의 지금 모든 재벌 기업이나 스타트업 회사들이 지금 이쪽으로 몰려들고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이거 이제 한국말로 제가 번역을 해서 번역을 하니까 기술 융합, 인공지능, 디지털 소비자, 디지털 지갑, 퍼블릭 블록체인. 퍼블릭 블록체인 중에 대표적으로 하는 게 지금 파이코인이죠. 그 다음에 비트코인, 스마트 계약 네트워크. 이쪽으로 있는 거 기술 융합, 인공지능, 디지털 소비자, 디지털 지갑, 퍼블릭 블록체인, 비트코인, 스마트 계약 네트워크, 정밀 치료, 분자 암 진단. 이게 이제 헬스 쪽이잖아요. 전기 자동차, 차량 자동 호출, 분류, 로봇 공학 및 3D 프린팅, 궤도 항공 우주. 파이 네트워크 브레인스토밍에 다 등장하는 테마예요. 해커톤 대회에 다 조금씩은 나왔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최근 들어서 이게 2023년 어젠다하고 2022년도까지의 어젠다가 2021년도죠. ESG 같은 게 다 빠졌어요. 이제 드디어 금리가 올라가니까 금리가 내려갈 때는 사람들이
환경이니 무슨 탄소 배출권이니 성평등이니 이런 얘기들을 해서 그거 갖고 점수를 막 매겼거든요. 이분들 철학에도 그게 있어요. 이분들 제가 맨날 하는 인터뷰에도 그런 뭐 이런 우리는 뭐 환경 친화적이다, 에너지 친화적이다 이런 얘기를도 많이 하고 또 해커톤 대회 테마 중에서도 환경 테마를 넣고 했어요. 굉장히 올바른 경영 철학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나 그 올바른 경영 철학이 이 사람들이 그 금융에 대해서 알고 시장에 대해서 아는 사람인가? 그거는 좀 더 지켜봐야 돼요. 제가 그래서 이 사람들이 시장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이고 금융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이라면 올해나 내년 3월 14일에는 반드시 상장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이 사람들이 물론 이 사람들 뒤에는 오즈의 마법사 같은 뒤에서 이 사람들을 이렇게 조종할 수 있는 큰 밤의 대통령들이 있을 거라는 생각은 해요. 누구나 있어요. 누구나 뒤에. 그런데 이제 아직까지는 그런 기미가 안 보이기 때문에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은 이 사람들 시장을 돈 장사도 아니고 시장을 정확히 아는 사람인지 아직 모르겠고 금융을 아는 사람인지도 모르겠고 그렇지만 이 사람들이 하고자 하는 벡터값 그 방향은 옳고 그러니 개당 가격이 얼마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장기적으로 보시고 양으로 승부하십시오. 노드도 하시고 사람들한테 이거 야 지금이라도 이거 배워라. 지금 이거 전 세계에 4,500만 명이나 하는데 지금 뭐 해서 손해보는 거 아니고 배워라. 제 친구들 중에서요. 다 지금 은퇴하고 했지만 그래도 돈 버는 친구들은요. 핸드폰하고 컴퓨터로 무엇을 하는 애들이 돈을 벌어요. 핸드폰하고 컴퓨터로 골프장 예약하기 바쁜 애들도 물론 있지만 그런 애들은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돈을 쓰는 것이고 지금도 무엇인가 돈을 버는 애들은 컴퓨터와 이런 IT 기기와 익숙한 애들이 그것으로 돈을 벌고 있어요. 나이와 상관없이. 거기다가 블록체인이나 코인 같은 게 코인을 사고 팔아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그 블록체인과 관련된 비즈니스 영역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장기적으로는 이 사람들 말이 맞지만 단기적으로는 이분들이 착하고 올바른 사람이다. 돈은 착하고 올바른 사람들이 버는 게 아니라 나쁜 놈들이 돈 벌기 더 쉽잖아요. 금융쟁이들, 어제 그 화폐 전쟁 얘기들. 그런데 제가 어제 새벽에 일어나서 본 거 중에 이제 월가 베테랑 중에 뭐 이런 사람이 있나 보죠. 줄리언 이매뉴얼이라는 사람이 있나 본데 1987년 블랙 먼데이가 떠오른다. 주가가 더 내릴 것 같다. 저도 이제 그 스탠 바인슈타인 할배 때문에 블랙 먼데이가 있었고 제가 또 증권회사 처음 들어온 게 블랙 먼데이 때 처음 들어왔기 때문에 저도 관심이 있는데 블랙 먼데이랑 뭐가 같다는 거야? 라고 해서 자세히 봤더니 이 사람 얘기가 이거 먼저 이걸 보여드릴게요. 이 사람인데 지난 3월 10일 실리콘밸리 뱅크 파산과 1987년 블랙 먼데이 때 2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급락한 것이 매우 비슷하다라는 것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연준 의장이 그때 연준 의장 그린스펀이었거든요. 붕괴를 전후해서 기준금리를 75bp를 인하하면서 연준 풋을 도입했던 1987년에 필적할 만한 기록상 가장 빠른 거 하나다. 그러면서 연준이 금리를 올린다면 더욱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그런데 그래서 제가 봤어요. 1987년 10월이거든요. 이때 2년 기준금리를 내렸다고? 기준금리를 75bp를 내려서 어떻게 됐나 봤더니요. 그러면은 2년짜리 금리는 은행 간에 돈을 빌려주는 금리이기 때문에 반영이 돼야 되는데 별로 물론 이거 이렇게 많이 내렸나 봐요. 지금 여기서도 이렇게 내렸거든요. 2년짜리 금리가 떨어졌다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지금 여기서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요.